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잔소리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7월 14일 화요일장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오늘 섹터별로 혼조세 보이면서 양시장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전일 나스닥이 크게 하락하면서 기술주 조정받았고요. 또 오늘 문재인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 발표하면서 관련주들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0.11% 하락해서 2,183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에서는 기관이 홀로 매도했고 개인이 오늘 4천억대 넘는 강한 매수 보이면서 지수의 하단을 지지해줬습니다. 외국인은 초반에는 매도세 보이다가 장 후반대에서 매수 우위로 전환하면서 매수세에 동참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한 가운데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으로 바이오주가 좀 강한 흐름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0.36% 하락해서 77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에 나섰지만 외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동반 매도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환율 시장은 유가 증권시장 하락함에 따라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0.4% 상승해서 1,205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세도 만나보시죠. 19시 기준입니다. 먼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오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각각 1.01%, 1.55% 하락하고 있고요. STG가 1.5%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443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에어드란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2.45% 오른 294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OMG가 3% 넘게 빠지면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장도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모든 코인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오스가 3.25% 하락한 3,089원에서 거래되며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암호화폐 시세도 만나봤고요. 지금부터는 주식 잔소리 출발합니다. 네, 화요일장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상담 진행해 드릴 텐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은 유튜브 이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8시죠. 지금 3분 뒤면은 방송이 시작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 더하기라고 검색하고 들어가시면 주식잔소리의 온라인 무료 상담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박원재 전문가가 이 시장 이야기부터 상담까지 분석해 주시고요.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이 채팅창으로 소통하면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상담 접수 받는 동안 잠깐 시장 이야기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오늘 시장 정말 어려웠습니다. 저는 좀 어려웠는데 오늘 이 장 초반에 크게 상승했던 종목들이 오늘 장 후반대 갈수록 힘이 다 빠지면서 굉장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또 중간에 이 그린 뉴딜 정책의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종목별로 혼조세가 강하게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스닥이 전일에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했고 또 이 비대면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너무 많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 있는 종목들은 어떨까요? 일단 기대감에 그동안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늘 빠지는 건 어떻게 보면은 좀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호재에 대해서는 시장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료에 팔아라는 얘기도 있듯이 오늘 벌써 이미 이렇게 될 거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슈를 다 알고 있었고 역시 얘기가 나오니까 별로 종목들이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좀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런데 이제 크게 시장들이 크게 폭락하거나 밀린 게 아니고 기대감에 대해서
더욱더 큰 뭔가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던 부분들을 채워주지 못하다 보니까 밀리는 것뿐이지 아직 시장의 모멘텀들 뭐 5G라든지 아니면 수소차라든지 아니면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모든 이제 기대감들이 뭐 끝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종목들이 다시 차트와 수급을 만들면서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냥 박스권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종목들은 다시 조정받으면 사면 됩니다. 다만 제가 최근 이번 주 내내 말씀 계속 드렸던 게 뭐냐면 기대감에 움직이는 종목들을 고점에서 사주지 말아라. 고점에 살게 되면 결국은 물릴 거다. 그러니까 오늘 산 사람들이 최고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아마 오늘 상담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모멘텀 자체가 훼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물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속이 아프실 수는 있겠지만 밀리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비중과 그다음에 뭐 매수를 했어도 얼마나 이제 고점에 샀는지가 이제 거기가 좀 관건인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저는 고점에 사주지 말고 조정시마다 공략을 하자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이제 미국 시장이 어제 그저께 이제 조금 흔들리면서 좀 반도체 지수가 좀 밀리니까 이제 IT 부품 주들이 조금 가격이 좀 싸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정시마다 IT 섹터라든지 아니면 게임주라든지 실적이 되는 언택트 관련주들 이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제약주들도 괜찮은 애들 꽤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공략을 잘 해보시면 결국은 이제 이슈가 돌아다니면서 또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박스권 장세가 좀 예상이 계속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에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도달을 했다가 또 1%대짜리까지 빠진 그런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상담 좀 많이 들어올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보시고 이렇게 지금 장이 뭐 그렇게 크게 하락하는 건 아니고 좀 박스권으로 올라갈 것이다. 조정을 받을 거기 때문에 고점에서 오늘같이 사는 게 아니라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들어가는 걸로 전략을 챙겨드렸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 방송 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메신저에 서울경제 이정수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켜시고 카메라 어플 열면 이 QR코드 비추게 되면 바로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상단에 뜨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상담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1611-1612번, 문자 번호는 샵 0082번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주식 잔소리에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상담 만나볼게요. 네, 첫 번째 상담은 두산 퓨얼셀이고요. 매수가가 42,2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8131님이 보내주신 두산 퓨얼셀. 오늘 두산 퓨얼셀이 굉장히 장대 음봉을 그렸습니다. 어제는 또 상승을 해주다가 이런 부분이 또 수소차 관련해서 오늘 그린 뉴딜 정책 때문에 또 빠졌을 수도 있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볼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두산 퓨얼셀 문자로 질문을 주셨는데 매수 가격이 42,200원이에요. 우리가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한번 수소차 테마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서 이제 두산에서 이제 자구책으로 이제 계열사들 이제 팔을 내면서 뭐 그런 이슈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수소차 테마 이주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봤을 때서는 사실 여기서는 단타를 했었거나. 그리고 42,200원은 여기서 공략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조금 떠 있는 상태에 공략했다라 그러면 여기 보이는 장대 양봉 기준으로 올라갔다 조정받을 때 한 이쯤 정도, 한 3만 원 정도면 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최고 고점에서 물린 상태에서 여기서 더 가기를 바랬던 것은 사실 욕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특징은 항상 종목들을 바닥에서 싸게 사자라는 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그 아침 방송에서 이제 그 표적 종목이라고 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2월 달 전에, 그러니까 3월 달에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2월 달 전에 종목을 줬던 애들이 물린 애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종공업인데 2월 달에서 종목을 물리더라도 이쯤에서 물렸단 말이에요. 보면은 한 4,300원, 4,500원 안 돼서. 근데 폭락이 나와도 지금 보면은 오히려 거꾸로 지금 그냥 냅뒀으면은 70%가 넘도록 지금 수익이 나오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자, 차트를 보면 이렇게 바닥에서 사야 됩니다. 세종공업을 보면은 굉장히 바닥에 있죠. 그러니까 물려도 이런 바닥에서 물려야 되는데 지금 질문 주신 이런 두산 퓨어셀을 보게 되면 차트가 바닥은 여기고 지금 고점에 물렸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물려버리게 되면 이게 고생을 할 수가 있어요. 크게. 그래서 지금처럼 세종공업처럼 물리더라도 이렇게 차트를 길게 보고 차라리 이런 바닥에서 물리면 사자마자 2월달, 3월달에 그때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세종공업이 마이너스 50%가 났지만 차라리 그냥 버텼을 때에서 지금 오히려 수익이 70%, 80%가 나는 경우들이 나오듯이 주식은 역시 싸게 사야 된다.
그래서 이 두산 피오셀은 좀 비싸게 샀기 때문에 다시 들어주게 되면 4만 원만 올라와도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만약에 손실이 커지더라도 3만 원이 깨지게 되면 그때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상 절반 이상을 조금 손절을 해야지 되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4만 원으로 들어주게 되면 비중을 좀 줄여보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만 원 부근까지 올라오면 비중을 좀 축소를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만나볼게요. 1953님이 보내주신 네오위즈고요. 매수가가 25,2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네오위즈 검색해볼게요. 네, 25,200원이면 지금 수익권에 계십니다. 현재 꽤 자리를 잘 들어가셨네요. 이렇게 상승 흐름이 딱 나올 때 그때 들어가셨는데 네오위즈는 어떻게 해볼까요? 자, 뭐 게임주, 언택트 관련주 쪽으로 일단은 실적들이 이제 다 괜찮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섹터라서 중장기적으로 흐름도 괜찮고요. 매수 가격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더 싸게 샀으면 더 좋았겠죠.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물론 뭐 18,000원 혹은 2만 원 이하에 샀으면 더 좋았겠지만 뭐 이쪽에 25,000원, 25,200원 여기서 말 그대로 돌리면서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갈 때 샀던 것도 못한 거 아닙니다. 굉장히 잘한 거고요. 거래가 실리면서 위쪽을 한번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올 때, 그리고 차트를 길게 보면 바닥에서 돌리고 있죠. 그래서 이 네오위즈가 뭐 지금 과거에 있었던 75,000원짜리라고 했다라 그러면은 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때는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바닥에서 이제 돌리고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25,000원에서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괜찮은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수급도 괜찮고요. 요거는 그냥 쭉 한번 가져가 보세요. 가져가 보시고 다시 밀리더라도 61선을 땡겨 올리면서 지지하고 또 다시 올라가거나 아니면 21선에 지지하거나 한 26,000원, 그다음에 27,000원, 뭐 못해도 24,000원을 지지를 하면서 다시 신고가 쪽으로. 그래서 뭐 차트는 다시 돌아가면서 다시 위쪽 방향으로 35,000원, 4만 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런 종목이니까 요거는 그냥 가져가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위즈 35,000원에서 4만 원 부근까지 노릴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조금만 더 보유하셨다가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입니다. 7389님이 보내주신 알테오젠이고요. 매수가가 28만 7,9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28만 7,900원이면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고요. 최근에 있어서는 조금 고점인데 알테오젠도 상당히 흐름이 좋았었는데 다시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네, 뭐 최근에 제약주들이 여전히 강한 흐름들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위험하다라는 부분은 아닌데 사실 알테오젠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부분 때문에 좀 매매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보니까 거래량 패턴이라든지 수급 패턴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뭐 그다음에 캔들 패턴도 그렇게 크게 나쁠 부분들도 없고요. 그래서 저점과 저점을 그어보게 되면 이미 주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흐름들도 있고, 그다음에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모양을 그려놓거든요. 근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28만 7,900원이니까 저점 라인인 1차 지지 한 27만 원짜리는 지지를 해야 될 거고요. 아무리 못해도 25만 원을 지지를 해줘야 이게 상방향으로 계속 올라가지, 25만 원이 깨져버리게 되면 그때선 62선 조정받고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부분을 이제 반납을 하는 되돌림 현상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강한 건 좋은데 많이 떠인 상태에서 매수 가격이 조금 높은,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죠. 그래서 뭐 매수 가격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쁜 건 아닌데 이제 그거를 단타 매수 가격으로는 괜찮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기에는 매수 가격이 맞지는 않아요. 중장기적이라는 얘기는 이게 다시 61선 내지는 240일까지 떨어져도, 그러니까 10만 원까지 떨어져도 보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28만 원에 매수가 돼 있는 상태에서 10만 원까지 버틴다라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유할 생각하지 말고 단기적으로 1차는 27만 원, 2차는 25만 원 지지가 되면 다시 올라올 때 단기적으로 또 끊어서 또 챙기고 또 내려오면 또 사는 그런 이제 박스권 매매. 그래서 최근에 뭐 시젠가 같은 경우나 EDGC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처럼 최근에 고점에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매매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잘 체크해드렸으니까요. 알차게 대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정수 전문가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분들의 종목을 진단해드리고 있는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1611-1612번, 문자번호는 샵 0082번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전화로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하나솔루션 이거 오늘 놓치가지고 아, 네. 하나솔루션 얼마에 네. 들어가셨어요? 25,750원 20%인데요. 네, 오늘 아침- 25,700원에 네. 750원에 예. 20%. 예. 그거 오늘 아침에 그 시간에 일이 생기 뿌려갖고 내가 놓쳤는데 네. 오후에 하면 조금 더 올라올 줄 알았더만은 막.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오전에 한번 빵 떠가지고 추격 매수하신 것 같은데 오늘 하나솔루션이 음봉을 그렸어요. 6% 빠졌는데 아니 추경에서는 안 했습니다. 추격 매수는 안 하셨고요. 예, 딱 요번에 뺄라고 좀 딱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일이 좀 묘하게 생겨갖고. 네. 네, 그런 잠깐 부분 제가 챙겨서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 하나솔루션 답답할 때 가격 만날 일에 음. 전화를 하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자, 어제 뭐 전화를 잘 주셨고요. 이거 네. 사신 거 보니까 가격대 보니까 최근에 산 게 아니고 한 몇 년 전에 물렸던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요번에 웬만하면 아침에 좀 어저께 보니까 4,000원대 우위에서 마감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게 뺄라 했는데 그러니까 팔라 그랬는데 아침에 못 팔았죠. 일이 그렇죠? 생기 뿌려갖고 예. 네. 일단 오늘 이제 그래가지고 놓쳤는데 어쩝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해요? 시간을 돌릴 수는 없고. 그렇죠? 예. 네, 그때 시간을 어떻게 돌리면 하고- 참 좋을 텐데. 만약에 시간을 돌려서 오늘 아침으로 다시 돌아가면 파실 거예요? 아니 오늘 아침에까지 네. 그 가격 오면 그 팔아야지. 가격이 오면 근데 아침에 예, 아니, 가격이 안 뭐. 왔죠. 결론은 오늘, 아침에 오늘 가격이 안 아침에 왔잖아요. 그 정도만 왔어도 내가 네. 5,000원만 됐어도 내가 봤으면 네. 그때 팔았어야. 그러니까 후회는 누구든지 다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아이고 딱 기회가 왔는데 너무 놓쳐가지고 네. 아까웠어. 사실 뭐 주식이라는 부분이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렇죠? 예, 네. 집에서 뭐 일바감시나 하려고 하니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매수 가격이 조금만 더 만약에 수익으로 좀 더 여유 있게 올라왔으면은 좀 파시기가 좀 좋았을 텐데 사실 오늘 아니 이제 안 와도 팔라 했습니다. 5,000원만 되면. 5천 원만 돼도 그러면은 예. 5천 원만 다시 올라오면 거기서 꼭 파시고요. 예, 언제 파시고 올라올 것 같냐고 물어보시라 그랬죠. 예, 이거 오래 안 걸리겠습니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이슈 때문에 올라왔거든요, 최근에. 예, 태양광 그러면- 때문에 이슈 때문에 올라왔는데 그린 예. 뉴딜. 그래서 예. 정부 정책으로 이제 오늘 발표 때문에 최근에서 예. 좀 강하게 좀 올라왔는데 지금 올라왔던 부분들을 보니까 지금 저항 때 일단 한번 걸리고 이제 밀릴 거예요, 조금. 이제 밀릴 거예요. 이제 밀리게 되면 다시 2만 원을 지지를 해줘야 돼요. 아이고 근데- 그러면 내일이라도 팔아야 됩니까? 아니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 자, 지금 차트를 보면 61선하고 21선을 지금 우상향으로 지금 돌리고 있죠. 예. 그래서 이걸 밀리게 되면 다시 올라가면서 이거를 다시 뚫어요. 시간은 예. 좀 걸리지만.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차트를 길게 보면은 이게 고점이 떠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닥에서 돌리고 있는 이미 추세를 전환을 시켜놓은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다시 25,000원 돌파를 하면서 올해 연내에서는 3만 원도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아, 그래, 예. 예, 그럼 그러니까 바쁜 돈. 그러니까 지금 바쁜 1년 돈 동안 아니죠. 고생을 했잖아요. 예. 1년 전에서는 약한 흐름이었다면 지금 현재 한 6개월 전서부터 강한 흐름으로 바뀌었으니까 지금은 그냥 어차피 물린 거 그냥 예. 갖고 가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전문가님인데 상담한다 아닙니까?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손절하지 마시고요. 밀리더라도 매일 만약에 좀 밀리게 되면 좀 속이 아프겠지만 그냥 냅두세요. 예. 냅두셨다가 다시 수익으로 돌면은 그때 다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하반기에는 좀 재료가 있고 뭐 괜찮다 해서는 맞아요. 좀- 지금서부터 이제 좋아지는 이제 모양이고 뭐 수급도 괜찮고 거래량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지금에서는 네. 오히려 1년 전에서는 오히려 파는 쪽이 더 유리했지만 지금은 들고 가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이제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아침에 매도 타이밍 놓치셨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오히려 지금은 들고 가는 게 더 좋은 전략이다라고 세워주셨으니까요. 수익 실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오이 솔루션을 예, 네, 오이 솔루션을 얼마의 비중은요? 매수가랑 비중? 42,300원에 25%예. 42,300원에 25% 갖고 계십니다. 네. 42,300원이면 수익 굉장히 많이 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래 이걸 언제쯤 팔아야 되나 하고. 그죠. 언제쯤 팔까가 가장 궁금하시죠? 네네네. 네, 오늘도 1.2% 올라줬고 오이솔루션 어떻게 해볼지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네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5G 관련주의 오이솔루션 질문을 주셨는데 네. 아직 시장이 박스권에 있으면서도 차별화장입니다. 차별화장의 뜻을 알고 계시죠? 예. 네, 가는 것만 간단 말이에요. 예. 네, 지금 오이솔루션도 지금 가는 것만 가는 거에 강한 섹터에 강한 종목으로 지금 움직일 것 같아요, 얘가. 이게 네. 꽤 좀 됐어요. 많이 시간이 됐어요. 네, 그렇죠. 이제 좀 갈 때가 좀 다시 된 것 같은데, 자, 차트를 보면 지금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다시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리고 차트가 바닥에 있지 않고 지금 이격을 벌리면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약했으면 벌써 떨어졌을 거예요. 예. 네, 근데 약하지 않고 계속 버티는 게 조만간에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할 것 같은데 이게 예. 지금 차트가 바닥에 있는 게 아니고 떠 있단 말이에요.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하다라는 얘기는 그냥 차별화장에서 그냥 나는 강하다라는 느낌을 계속 줘요. 차트가. 예. 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지금 전고점 한 55,000원까지 그냥 갈 것 같은데 예. 오늘 삼성에서 6G, 6G를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네, 지금 5G도 지금 사실은 지금 그렇게 아직 보급이 잘 안 됐는데 6G, 그러니까 6G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쪽에 대한 이슈와 테마가 다시 한 번 더 불어닥치게 되면은 네. 테마주들은 다시 움직이거든요. 예. 네, 어쨌든 그게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자체, 그리고 미래에는 그런 게 있다라는 것 자체만 얘기만 있었어도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통신정비주들은 흐름이 최근에 또 다시 괜찮게 좀 돌아왔으니까 네네. 요거 오이솔루션은 팔지 말고요. 한번 예, 예. 55,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세요. 그럼 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러면? 그래도 박스권장이라서 55,000원 예, 예. 가면 또 밀릴 수가 있으니까 네. 거기에서 다시 전화를 주세요, 거기서. 예, 감사합니다. 네, 주식은 기대감이 가장 큰 재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문재인 정부가 이 6G에 관련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오이솔루션은 조금 더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진원생명과학이요. 진원생명과학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여보세요? 11,300원에 30%요. 11,300원에 30% 네. 갖고 계십니다. 혹시 6월 초중순에 들어가신 거예요? 네네. 그때 한번 이렇게 조금 잠깐 튀었었는데 네네. 그 이후로 계속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걱정이 좀 크실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대응해 볼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코로나 이슈가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죠,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단 시약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유전자 분석 관련주라든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약주 같은 경우들은 저는 만약에 지금에서 안 움직이면 올 9월달, 10월달 가을 오기 전에 거기서부터 다시 움직이거나 못해도 올 겨울에 또 움직일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제약주는 끝난 게 아니에요. 실적들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네네. 관련주들 움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올 겨울과 또 내년 봄 전까지 여러 가지 또 질병들이 또 창궐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네. 아니라. 네네. 그래서 아마 다시 움직일 거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보니까 가격대를 보니까 지금 11,300원에 물렸잖아요. 차트를 보면. 네. 네. 11,300원 물렸는데 사실 그 자리에서 물린 건 사실 잘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약주에 물렸기 때문에 다시 네네. 얘가 힘을 모으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영영 내려가고 영영 안 올라갈 생각이면 외국인들이 팔고 다 나갔을 텐데 외국인들이 팔질 않고 계속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네, 계속 갖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어 놓고 올 겨울이나 아니면 올 가을 정도에서 다시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질병들이 또 창궐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이슈에 맞춰가지고 또다시 유전자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진단시약이라든지 하여튼 유전자 분석뿐만 아니라 모든 제약주들이 다시 한 번 더 바람이 세게 불면서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 보이니까 네. 지금은 그냥 올라올 때까지 그냥 천천히 가져가시다가
만약에 더 밀리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쉽게는 안 밀리겠지만 지금 제약주들이 또다시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이것도 한 8,000원은 안 깨질 것 같은데 네. 만약에 8,000원이 깨지게 되면 그때에선 얘는 한 6,000원에서 5,000원까지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네. 말고 어차피 나중에 올라가면 되니까 그렇죠? 지금 밀린다는 그러면-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가 강력한 지지자리이기 때문에 8,000원짜리가 쉽게는 안 깨지겠지만 만에 네네. 깨지더라도 손절하지 말고요. 오히려 추가 매수를 밑에서 더해버리세요. 5,000원, 6,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요? 네, 그러면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얘뿐만 아니라 모든 제약주 다시 신고가를 갈 것 같은데 그럼 얘도 나중에는 15,000원 넘어가요. 뭐 지금 벌써 7월 달 벌써 이제 거의 중순 다 지났으니까 올 기간 겨울에 너무 봤자 많이 몇 개월 남았어요. 걸리는 몇 개 안 것 남았죠. 같아서요. 그러니까 올 겨울까지 뭐 4개월, 5개월만 버티면은 이게 만약에 네네. 15,000원까지만 가도 수익이 많이 날 텐데, 그렇죠? 네. 지금 자리에서 올라가면 80%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밀리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하고 안 밀리고 버티게 되면 올라오면은 일단은 11,000원까지 만약에 이번에 올라오면 한번 팔았다가 다시 네. 밀리면 다시 가격을 단가를 좀 낮춰서 좀 싸게 다시 그렇게 해서 네네. 보유를 하시는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밀릴 확률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냥 오를 확률이 밀릴 좀 확률은 있을까요? 많지는 않은데 밀려도 상관이 없는 차트예요. 그래요? 차트적으로는 원래 자리까지 밀려도 그러니까 요까지만 안 밀리면 2,000원만 안 밀리면 돼요. 2,000원이요? 네, 2,000원, 6,000원하고 2,000원. 2,000원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높게 사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네. 뭐 그렇게 밀릴 지금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보유하고 계시면 더 좋은 수익 내실 겁니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랄게요. 저희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안국약품 안국약품 갖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12,460원에 5%입니다. 네, 12,460원에 5% 갖고 계십니다. 수익 많이 나고 계시네요. 근데 오늘 윗골이 달아서 조금 걱정되셨을 것 같은데.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하시고 저녁도 하시고. 뭐 저녁에는 오늘만 해요. 예, 그래요. 일주일에는 오늘만 이제 예. 이렇게 화요일마다 출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국약품을 질문 주셨는데 일단 12,400원에 지금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지금 차트를 봐도 차트의 모양새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예. 제약주들이 지금 예전처럼 막 치고 날아가는 흐름들은 아직은 아니라서 아마 예.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그리고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좀 전에도 제약주 말씀드렸듯이 제약주는 올 겨울 전에 다시 한 번 더 강세가 아마 올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조정받고 또 내년에 또 강세가 또 올 거예요. 그래서 제약주 테마주들은 계속 돼요. 그래서 안국약품을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 그러면 이미 추세는 넘어갔고 거래도 실리고 있기 때문에 뭐 2만 원까지도 충분히 봐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올가도 조금 내렸어요. 네,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2만 원까지 봐도 되는데 그래요. 네, 중장기예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시장도 지금 2,200을 잘 못 넘어가고 제약주가 내일도 좀 강했으면 좋겠는데 내일은 또 제약주가 또 약하고 또 오늘 빠졌었던 애들이 또 강하게 움직이고 이래버리게 되면 이게 또 밀릴 거예요, 아마. 예. 밀리면은 뭐 13,000원 정도가 또 지지가 되거나 아무리 못해도 12,000원 지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매수 가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뭐 두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냅둬버리자 그러면은 밀려도 그냥 보유하시면서 2만 원까지 끌고 가시면 되는데 그러기 조금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내일 다시 올라오면은 일부를 조금 매도했다가 또 조정받으면 또 사고 또 올라오면 또 매도했다가 또 조정받으면 또 사고 그런 식으로 일부를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일부를 그러니까 절반 이하를 가지고 매매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예. 고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제약 바이오주는 또 후반대에 강하게 흐름이 형성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보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예. 네, 오늘 잘 어떤 들려요. 종목 궁금하세요? 네, 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만도요. 만도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만도 22,850원에 15%요. 네, 22,850원에 15% 갖고 계십니다. 오늘 약간 생생해졌고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자, 만도 지금 자동차 부품주 수소차 테마인데 오늘 수소차 테마가 힘을 못 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근데 이게 매수를 잘 했는지 앞으로 매수는 얼마나 잘 했어요. 올라갈지. 22,000원대면은 차트를 볼게요. 차트 보니까 지금 과거의 차트를 보면 이렇게 N자형 상승을 정확하게 해주고 나서 올라가고 조정을 받고 여기서 이제 하방경직 주면서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여기서 매수한 거는 잘한 거예요. 예. 잘한 건데 이게 완벽하게 100점짜리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가격적으로는 충분한데 아직 거래량들이 미흡하고 그렇죠? 거래량들이 이렇게 실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급을 보면 아직 그렇게 그닥 강하게 기관과 외국인들이 들어오질 않고 외국인들만 조금 사주는 정도? 그래서 그래도 뭐 그다음 한 80점 정도는 쳐줄 수는 있어요. 괜찮은 점수예요. 80점 정도도.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응하면 되냐면 22,000원대에서 지금 22,850원에 지금 잘 사셨으니까 시장이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지금 넘어가지를 않아요. 시장이. 도통 여기 시장 보면은 여기를 돌파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건설주, 증권주, 은행주, 그다음에 철강주, 조선주, IT, 그다음에 제약주 얘네들만 움직이면 당연히 2,300 바로 올라가는데 일부러 안 가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만도도 가고 싶어도 시장을 꾹 이렇게 박스권을 닫아놓으니까 이게 이렇게 뻗어가질 못하고 한 25,000원까지 정도는 이렇게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지수가 2,300을 가면 27,000원까지 그냥 갖고 가시고요. 지수가 2,300을 못 가고 계속 2,200과 2,000의 박스권으로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그리면 25,000원에서 팔았다가 또 내려오면 또 사는 거예요. 물타기 하면 안 될까요? 뭘 물타기로 지금 잘 샀는데. 아니 떨어지면은. 떨어지면 네. 떨어지면은 자 보세요. 지금 떨어지면은 이 저점이 깨지게 되면 얘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면 하락엔자로 많이 내려가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아니면 즐겨봐야지. 그러니까 지지를 해줘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22,000원이 깨지면 안 돼요. 예. 그렇죠? 22,000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추가 매수를 조금 해볼 수가 있는데 22,000원이 깨지면 그다음 지지 라인이 2만 원. 그다음 또 지지 라인이 17,000원. 그러니까 이게 깊어요. 깊으니까 만약에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에휴 이거는 조금 오래 걸리겠구나 하고 오래 차라리 손절을 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셨죠? 근데 지금은 깨지는 것보다는 25,000원 쪽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25,000원까지? 그렇죠. 25,000원 정도. 25,000원까지 가면 매도. 그 정도까지는 딱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은 박스권 매매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한 3만 원까지는 예상을 했는데. 3만 원 가려면 지수가 2,300 가야 된다니까요. 예. 지수가 지금 안 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무거워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만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애청자분이신 네. 것 같은데 네, 오늘 맨날 애청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월덱스인데 9,260원에 30분에 예전에 한번 상담했는데 네, 월덱스 오늘 9,260원에 30% 예. 맞으시죠? 예, 오늘 계속 그냥 11,000원대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장 막판에 올랐어요. 시장 안 좋은데 어쨌든 막판에 올라서 네네. 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좀 지루하기도 하고 네, 좀 기다려야 지루하게 되는 건 흘러가다가 맞는데. 오늘 힘있게 또 고가가 종가가 돼버렸습니다. 일단 그래서 여쭤볼게요, 한번 바로.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월덱스 반도체 재료 장비 쪽인데 이제 강한 애들은 또 계속 강하거든요, 이쪽이. 예. 그러면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잘 고점을 돌파를 못하니까 조금 지루하다 하셨단 말이에요. 예, 계속 그냥 11,000원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팔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또 근데 지금 제가 볼 아쉬워가지고 때는 그냥 있었어요. 지금 잘 참으셨고 저는 네. 지금 오히려 반도체 섹터가 조정받으면 지금 매수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아, 네, 근데 이런 그러세요? 식으로 강한 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내려오면 당연히 살 수가 있는 종목인데 쉽게 안 내려올 것 같으니까 이건 이렇게 하세요. 지금 보면은 네. 지지 라인이 1,800원. 예. 그래서 1,800원 깨지면 그냥 절반은 그냥 차익 실현해버리고요. 나머지 네. 또 절반은 1,500원. 거기서 거기거든 사실은. 근데 1,800원 예. 깨지면 절반 팔아버리고 1,500원 깨지면 또 절반이 또 절반을 팔면은 75% 파는 거지, 그렇죠? 예. 그 나머지 25%만 가지고 걔는 10,000원 깨지면 그냥 다 팔아버리세요, 그냥. 나머지 그냥 깨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무조건 들고 그렇죠, 가는 그냥 들고 가는 게 낫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거기 안 깨고 오히려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얘는.
지금 시장이 막판에 힘이 차별화정에서.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막판에 들어준 것도 그렇고. 빠지던데 나는 그래서 기대도 안 하고 있다. 갑자기 막판에 딱 올랐길래 왜 이러지? 그걸 봤죠. 아, 지금장이 원래 그래요. 지금장이 가는 것만 계속 가요. 그러니까 빠질 거였으면 벌써 빠졌을 텐데 안 빠지는 거 보니까 1,800원, 1,500원 안 깨지고 12,000원, 13,000원도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한번 갖고 가보세요. 예, 그럴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월덱스 진단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도 빠르게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저희 TV 소리 끄시고 저랑 전화로만 연결 가능하세요? 네. 네, TV 소리가 울려서 TV 소리를 좀 꺼주시고.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여보세요. 삼성전자요. 네, 삼성전자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랑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54,000원, 네, 10%요. 54,000원에 10%. 10%.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지금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뭐 57,000원, 6만 원 가려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2,300 이쪽으로 올라와야 저기 올라갈 것 같은데 시장은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일 것 같고요. 최근에서도 넘어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넘어가는 거 보니까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 55,700원이나 56,000원이 저항이고 저항 56,000원. 그래서 지지는 한 5만 원. 그래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거리니까 여기서는 조금 더 올라오면 지금 어차피 54,000원의 비중 10%면은 손실이니까 조금 더 수익이 나면 그래서 55,000원부터 해서 56,000원 올라오면 한 절반 정도를 또 팔고 또 내려오면 또 밑에 또 사고 또 올라오면 또 팔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지금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시간 동안 상담 저희가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정말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힘들었던 장인만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크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상담 못 받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에 서울경제 더하기라고 검색하고 들어가셔서 이 박원재 전문가님이 지금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상담도 봐주시고 또 시장 이야기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이정수 전문위원과 방송 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정수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밑에 보이는 QR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십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지금 듣고 싶은 잔소리 코너로 이동해 보시죠. 네,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하는 듣고 싶은 잔소리 시간에서는요. 어떤 종목들이 급등했는지 급등주 포착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너무 궁금한데 오늘 어떤 종목 갖고 오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에서 이제 시장이 좀 힘들다라고 하지만 항상 종목들은 움직이는 애들이 있죠. 저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검색식에서 일단은 천냥봉이 뜨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추천을 하기도 하고 이런 종목들을 뽑아서 이제 보기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여러 종목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의 섹터가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움직였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이글벳부터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이글벳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 백신 관련주 쪽인데 사실 뉴스가 장마감 한 몇 분 전부터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죠. 돼지열병 말고 그다음에 광우병 얘기가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서는 이제 돼지열병 얘기가 살짝 있었다가 오늘은 이제 중국에서 광우병이 이제 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장마로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큰 장마가 와서 아마 이번에 많은 질병들이 이 장마가 끝나게 되면 많이 창궐하지 않을까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그런 과정에서 지금 광우병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지금 동물 백신 관련주들이 시간 외에도 강하고 막 그렇게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차트를 공략할 때에서는 이제 캔들, 거래량, 이평선, 수급 이 네 가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캔들도 이쁘고 거래량도 이쁘고 이평선도 이쁘고 수급까지도 좋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미인주라고 하기도 하고 점수가 높게 평가가 되는 그런 종목이 되는데 지금 이글벳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차트를 좀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봤을 때에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지 혹은 바닥에서 수렴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단타로 하신, 그러니까 중장기가 아니고 단타로 하신 분들은 차트가 완전 고점만 아니면 됩니다. 저항에 부딪히는 자리만 아니면 되는 거고 목표치만 남아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이글벳은 큰 N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목표치가 11,000원까지 이미 남아있기 때문에 먹을 목표치가 있죠. 그리고 캔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양봉이 떴어요. 최근에 강한 거래가 실리면서 강한 상승을 한 이후에서 조정을 받고 오늘 양봉이 떴기 때문에 매수의 양봉이 맞고요. 첫 양봉. 그리고 거래는 조금 덜 실렸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큰 N자의 목표치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작은 N자도 여기 작은 N자도 있어요. 작은 N자에서 눌림목을 주고 그래서 올라가고 조정을 받은 이 자리가 지금 눌림목 조정을 받고 오늘 만들어지는 첫 양봉. 그래서 이 첫 양봉에서 매수 공략을 해볼 수가 있고 손절 라인은 당연히 저점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올라오면 아마 내일 아침에 고점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오면 이 고점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이슈가 나온 다음에 갑자기 거래량이 막 실리면서 땡겨 올리면 그때에서는 상한가를 가면서 연속 상한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욕심을 내면 안 되고 거기서 쫓아가면 안 되고 만약에 오늘 같은 첫 양봉이 떴을 때에서 공략을 했다. 그럼 내일 올라온다. 그럼 무조건 절반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없다. 그럼 80% 팔고 20% 남겨놔야 되고요. 욕심이 더 없다. 그럼 99% 팔고 1% 남겨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면 50%를 갖고 가는 거고 욕심이 없으면 99%를 팔고 1% 갖고 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그냥 끝까지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올라가게 되면 또 N자 목표치에서 또 비중을 또 줄이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오늘 첫 양봉의 모양이 나왔으니까 내일 움직일 때 쫓아가지 말고 그냥 이런 모양들이 좋은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혹시나 만약 밀리게 되면 밀릴 일은 조금 없겠지만 만약에 차후에 다시 밀리게 되면 동무배시 관련주는 다시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글벳, 뭐 체시스, 제일바이오 등등 뭐 대한유팜도 있을 거고 내일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쫓아다니지 말고요. 오히려 나중에 그러니까 내일 위로 급등한 이후에서 조정을 받게 되면 그때 다시 재접근을 하시는 게 유리하고 내일은 쫓아가지 마시라는 거. 그냥 오늘 모양이 좋아서 오늘 뽑아봤다는 거. 그래서 차트 공부용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다음 종목은 초록뱀입니다. 자, 초록뱀은 제가 엔터주 쪽에서 자주 언급하면서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과거에 이제 뭐 과거도 아니고 한 5월 달쯤에 여기에서 이제 표적 종목으로 갖고 나왔다가 물렸는데 물려도 저는 괜찮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BTS에 대한 이슈도 아직 살아 있고 그리고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바닥에 있습니다. 굉장히 바닥에 있죠. 이거 같은 2018년도에서도 제가 초록뱀 뿐만 아니라 이제 엔터주들 YG엔터뿐만 아니라 뭐 SM 그다음에 초록뱀 뭐 등등 이쪽 종목들을 키스도 마찬가지 그때 당시 추천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엔터주들을 가지고 못 먹어도 한 30% 50%씩 다 한번 수익을 내줬던 종목이에요. 특히 초록뱀은 들어갈 때마다 큰 수익을 내줬던 종목인데 이번 같은 경우도 시장이 조금 밀리면서 얘가 좀 밀리긴 했지만 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면 차트를 보세요. 차트가 완전 바닥에 있죠. 거래가 실려 있고 그래서 캔들 거래량 이평선 수급을 볼 때에서 지금 캔들도 괜찮고 그다음에 거래량 패턴도 괜찮고 이평선 같은 경우도 우하향으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흐름이 아니고 지금 우상향으로 다시 박스권에서 우상향으로 지금 잡으려고 하는 종목이고 이슈도 살아있고 그다음에 수급도 보면 기관들이 요즘에 좀 사요. 보면은 외국인들도 많이 사죠. 보면은 지금 뭐 많이 딱 여러분 눈을 보더라도 많이 사는 게 눈에 보이죠. 외국인들 오늘 17만 주 샀고요. 기관도 14만 주 사고 금융투자도 10만 주 사고 어제도 19만 주, 6만 주, 6만 주. 이전에 한 4일 전에도 22만 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산다라는 얘기는 뭔가 얘네들이 이제 한 방은 움직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완전 바닥에 있는 천양봉은 아닙니다. 지금 장은 완전 바닥에 있는 천양봉보다는 이렇게 약간 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좀 더 강해요. 왜냐면 차별화장이기 때문에 너무 바닥에 있는 것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달라붙어서 잘 안 움직이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떠 있는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잘 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가벼운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게 아까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약간 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나서 치고 날아가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휴원수도 그랬고 휴원수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바닥에서 박스권을 만들어 놓다가 한번 머리를 치니까 한번 위로 한번 급등을 한 30%를 줬죠. 그러니까 이 초록뱀도 이 상태에서 이 고점을 거래량 실으면서 해서 수급이 좋기 때문에 이런 천양봉을 공략을 하면 이 저점 라인을 지지를 하고 한번 위쪽으로 한번 튀는 한 2,000원 쪽으로 한번 튈 수 있는 그 2,000원 쪽으로만 튀더라도 한 15%는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 바닥에 있는 이런 종목도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천냥봉 종목 오늘 나오는 종목도 한번 뽑아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텔콘 RF 제약인데 그러니까 제약주들이 웬만한 애들은 다 지금 떠 있는데 지금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서 거래는 실려 있는데 그렇죠? 거래는 실려 있는데 아직 박스권을 돌파를 못하고 지금 수렴형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수렴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거래가 최근 들어 좀 실립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들어가서 지금 뭔가 저는 이제 작당모이라 그러는데 뭔가에 지금 시그널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지금 개인들을 좀 터는 것 같은데 한 이틀 동안 개인들을 좀 털었어요. 수급을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21만 주, 15만 주 사면서 개인들이 대략 한 30만 주 털렸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이 흐름 때문에. 캔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평선 같은 먼저 얘기하면 이평선은 약간 박스권이지만 우상향으로 돌리고 있고 거래량 패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올라간 게 없고 그다음에 제약 섹터들 RF 제약 같은 경우는 무선 인터넷도 하고 있어서 그 이동통신 관련주들 그래서 5G 관련주나 뭐 6G 같은 경우에서도 이슈가 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6,000원 넘어가게 되면 그때서 이제 우상향으로 위로 세게 틀을 수 있는 완전 바닥주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오늘 강한 양봉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일 정도에서는 내일에서는 오히려 거래가 이제 조만간에 실리면서 뚜는 강한 양봉.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게 최근에 넷마블입니다. 자, 여러분들 넷마블 말씀드렸죠? 넷마블도 올라가기 전에서는 그냥 그랬어요. 그냥 박스권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이런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횡보하다 어떻게 돼서 거래가 한번 실리니까 뚜르니까 거래가 막 실리더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지난번에 게임주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물론 이렇게까지는 바라지는 않지만 초록뱀이 아니고 텔콘 RF 제약도 지금 바닥에서 거래가 실리면 조만간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보시는 종목으로 제가 한번 오늘 뽑아와봤고요. 검색기에 또 하나가 나왔던 게 조금 사이즈는 좀 큰데 바로 LG U 플러스입니다.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상승을 때 과거에 좀 해주고 지금 이제 많이 빠지고 거의 이제 기간적으로는 동기간이 지금 맞아지고 나서 오늘 거래가 실리는 천냥봉이 나왔는데 한 12,000원 정도가 깨지지 않으면 이 종목도 우상향으로 얼마만큼은 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뽑아드렸던 이 천냥봉의 종목이 바로 전저점이 깨지지 않으면 한 번, 두 번 정도는 위로 상승을 하면서 매매로는 한번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내일서부터 한번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급등주의 종목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방송 외에서도 이런 얘기 듣고 싶은 분들은요.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정수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휴대폰 카메라로 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비추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급등주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상담부터 강의까지 고생해주신 이정수 위원님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주식잔소리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베스트 트레이딩맨에서는요. 최충성 전문가가 고가놀이 패턴에 대한 강의부터 또 내일장에 눈여겨봐야 할 종목까지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